안녕하세요. 오늘은 축산기능사 관연도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와 강의는 에듀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문제는 가축의 생식기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 난관입니다. 난자와 정자의 수정은 난관, 즉 나팔관에서 이루어집니다. 난소에서 배출된 난자는 난관으로 이동하게 되고 쥐를 통해 들어온 정자가 난관에서 난자와 만나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정이 완료된 수정란은 이후 자궁으로 이동하여 착상되며 이곳에서 태아가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난관은 생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반추동물의 소화기관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반추동물의 위 모양에서 유문샘부에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반추동물의 위는 제1위인 반추위, 제2위인 벌집위, 제3위인 겹주름위, 제4위인 주름위로 구성됩니다. 유문샘부는 제4위의 가장 오른쪽 부분으로 소장과 연결되는 부위입니다. 소화물이 위에서 소장으로 이동할 때 이 부위를 통과하게 됩니다. 반추동물은 이러한 복잡한 위 구조를 통해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효율적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금류 품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칠면조의 품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톨루즈종입니다. 톨루즈종은 거위의 품종이며 칠면조의 품종이 아닙니다. 칠면조의 주요 품종으로는 브론즈종, 네러겐시종, 백세콜랜드종 등이 있습니다. 브론즈종은 브론즈 빛깔을 띠는 품종이고 네러겐시종은 소형 품종, 백세콜랜드종은 순백색을 띠는 품종입니다. 톨루즈종은 프랑스 원산의 대형 거위 품종으로 가금류이지만 칠면조와는 다른 종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소의 장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 중 소의 신장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소의 신장은 콩팥 모양의 장기로 혈액을 여과하여 노폐물을 제거하고 소변을 생성하는 기관입니다. 소는 좌우 두 개의 신장을 가지고 있으며 복강 내 척추 양쪽에 위치합니다. 신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 조절과 적혈구 생성에도 관여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번식 관련 호르몬에 관한 문제입니다. 번식에 관계하는 호르몬 중 자궁을 수축시켜 출산을 촉진시키고 젖배출을 돕는 호르몬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옥시토신입니다. 옥시토신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자궁 수축을 유발하여 분만을 촉진하고 유선의 근상피세포를 수축시켜 젖배출, 즉 사유반사를 돕습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은 성호르몬이고 테스토스테론은 수컷 호르몬입니다. 옥시토신은 분만과 수유의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축산 현장에서도 분만 유도나 사유 촉진을 위해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돼지 품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돼지 품종 중 미국이 원산이며 털빛이 젓갈색으로 도체율이 타 돼지 품종보다 높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듀록종입니다. 듀록종은 미국 원산의 돼지 품종으로 털빛이 젓갈색이며 다른 품종에 비해 도체율이 높고 육질이 우수합니다. 요크셔종과 랜드레이스종은 백색, 햄프셔종은 흑백색입니다. 듀록종은 비육 능력이 뛰어나 교잡종 생산에 많이 이용되며 우리나라 양돈 산업에서도 삼원교잡의 종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비타민 결핍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결핍이 되면 암컷에서는 불임이나 유산이 오며 수컷에서는 고환이 퇴화하며 정자 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불임의 원인이 되는 비타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과 생식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핍 시 암컷은 불임이나 유산이 발생하고 수컷은 고환 퇴화와 정자 활동 저하로 불임이 됩니다. 비타민 A는 시각, D는 칼슘 대사, K는 혈액 응고와 관련됩니다. 비타민 E는 생식 비타민으로도 불리며 번식 성적 향상을 위해 사료에 첨가됩니다. 여덟 번째 문제는 돼지의 기생충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돼지의 기생충과 관계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위충입니다. 돼지의 주요 기생충으로는 회충, 편충, 신충 등이 있습니다. 회충은 소화관에, 편충은 맹장에, 신충은 신장에 기생합니다. 위충은 주로 반추동물인 소나 양의 위에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돼지와는 관계가 적습니다. 돼지는 단위동물로 위충 감염이 드물며
주로 회충과 편충에 의한 피해가 많습니다. 아홉 번째 문제는 닭의 강제 털갈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닭에서 강제 털갈이의 효과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수정률은 높고 부화율은 낮다입니다. 강제 털갈이의 효과는 휴산기간 단축, 알껍질 품질 개선, 관리 용이성, 산란 시기 조절 등입니다. 그러나 수정률과 부화율은 오히려 향상되는 것이 정상이므로 수정률은 높고 부화율은 낮다는 것은 효과가 아닙니다. 강제 털갈이는 산란계의 생산성을 회복시키고 산란 주기를 조절하는 관리 기술입니다. 열 번째 문제는 인공수정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공수정 방법 중 한 손을 직장에 넣어 자궁경관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정액주입기를 자궁경관에 천천히 넣어 경관부를 손으로 확인한 다음 주입하는 인공수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직장질법입니다. 직장질법은 한 손을 직장에 넣어 자궁경관부를 촉진하면서 다른 손으로 정액주입기를 질을 통해 자궁경관에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소의 인공수정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확도가 높습니다. 숙련된 기술자가 직장을 통해 자궁경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정액을 주입할 수 있어 수태율이 높습니다. 11번째 문제는 가축 전염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돼지의 법정 전염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돼지 위축성 비염입니다. 돼지 위축성 비염은 법정 전염병이 아닌 지정 가축 전염병입니다. 돼지 단독, 돼지 콜레라, 돼지 일본 뇌염은 법정 전염병에 해당합니다. 법정 전염병은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방역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축 전염병은 전파력과 피해 정도에 따라 법정 전염병과 지정 전염병으로 구분되며 각각 다른 방역 대책이 적용됩니다. 12번째 문제는 유전 질병에 관한 문제입니다. 치사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돼지의 질병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항문폐쇄입니다. 항문폐쇄는 치사 유전자에 의해 나타나는 유전적 질병으로 항문이 막혀 있어 배설이 불가능하여 폐사하게 됩니다. 거위걸음, 헤르니아, 탈모증은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치사 유전자와는 직접적 관련이 적습니다. 치사 유전자는 개체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유전자로 육종 과정에서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도태시켜야 합니다. 13번째 문제는 사료 위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축 사양 중 사료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사료 효율 향상입니다. 사료의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하면 사료 중독, 영양실조, 소화장애 등이 발생합니다. 오히려 사료 효율이 저하되며 가축의 성장과 생산성이 감소합니다. 위생적인 사료 관리는 사료 효율 향상의 필수 조건입니다.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변질된 사료는 독소를 생성하여 가축의 건강을 해치고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14번째 문제는 부화 조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입체 부화기의 임란실 최적 온도는 전 부화 기간을 통해 몇 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정답은 2번 37도에서 38도입니다. 입체 부화기의 임란실 최적 온도는 전 부화 기간 동안 37도에서 38도, 보통 37.5도에서 37.8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는 배아 발육의 최적이며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부화율이 저하됩니다. 온도 관리는 부화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일정한 온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15번째 문제는 동물 조직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축의 몸체를 이루고 있는 조직 중 동물체의 표면이나 내장의 관 또는 채강을 덮고 있는 조직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상피 조직입니다. 상피 조직은 동물체의 표면인 피부나 내장기관의 관, 채강을 덮고 있는 조직입니다. 보호, 흡수, 분비 기능을 담당합니다. 결합 조직은 지지, 근육 조직은 운동, 신경 조직은 정보 전달 기능을 합니다. 상피 조직은 외부 환경과 직접 접촉하여 신체를 보호하고 소화관에서는 영양소 흡수를, 분비샘에서는 호르몬이나 효소 분비를 담당합니다. 16번째 문제는 사료 중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싹이 난 감자나 푸른색 감자를 가축에 급여시 일어나는 식중독 증상의 원인 물질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솔라닌입니다. 싹이 난 감자나 푸른색 감자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솔라닌은 신경계에 작용하여 구토, 설사, 경련 등의 식중독 증상을 일으킵니다. 가축에게 급여 시 중독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자를 사료로 사용할 때는 싹이 나거나 녹색으로 변한 부분을 완전히 제거해야 하며 가능하면 신선한 감자만 사용해야 합니다. 17번째 문제는 비타민 결핍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병아리의 다발성 신경염은 어떤 비타민의 결핍 증상으로 나타나나요? 정답은 4번 비타민 B1입니다. 비타민 B1, 즉 티아민 결핍 시 병아리에서 다발성 신경염이 나타납니다. 증상으로는 머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 보행장애, 경련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B1은 탄수화물 대사와 신경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신경계 기능이 손상되어 특징적인 신경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폐사에 이를 수 있습니다. 18번째 문제는 초유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초유에는 상유에 없는 특수한 물질이 들어있어 꼭 새끼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 이유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면역 단백질의 함유입니다. 초유에는 면역글로불린, 즉 항체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새끼에게 수동 면역을 제공합니다. 새끼는 태반을 통해 항체를 받지 못하므로 초유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초유는 또한 고단백, 고지방이지만 면역 제공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충분한 양의 초유를 섭취해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19번째 문제는 무기질 영양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산칼슘제의 공급 목적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몸의 색소 형성입니다. 인산칼슘제는 칼슘과 인을 공급하여 뼈와 치아 형성, 알껍질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몸의 색소 형성은 주로 비타민 A, 카로티노이드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인산칼슘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칼슘과 인은 골격 형성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산란계에서는 알껍질 형성에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20번째 문제는 면양의 영양 결핍증에 관한 문제입니다. 면양 사육에 있어 결핍 시 식모증을 유발하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 알칼리염류입니다. 면양에서 알칼리염류, 즉 나트륨, 칼륨 등이 결핍되면 식모증, 즉 털을 먹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미네랄 불균형으로 인한 이상 행동으로 적절한 무기질 보충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염분 부족이 주요 원인이며 방목지에 소금 덩어리를 비치하거나 사료에 무기질을 첨가하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축산기능사 기출문제 1과목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에듀 채널에 가시면 가장 많은 기출문제와 오디오 강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